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1일 1페이지 인문학 여행 한국편 김정원 지음 길벗에서 22년 11월 11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강연, 저술, 방송 등을 통해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인문교육 전문가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제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매우 독특한데요. 한 해의 달수에 맞춰 12개 분야로 나누고 매일매일 소주제로 나누어서 한 페이지 정도의 글과 더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QR코드를 넣고 사진도 뒤에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70권에 가까운 책을 썼지만 이번처럼 죽을 만큼 힘든 집필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음과 같은 괴테의 말을 떠올렸다고 해요. 가장 강하고 가장 폭력적인 증오는 언제나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저에게도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인문학적 기반을 전함으로써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흡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먼저 12개 분야를 볼까요? 문학, 미술, 건축, 음악, 문화, 종교, 음식, 역사, 철학, 과학, 경제, 공부의 순서입니다. 매달 주옥 같은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몰랐던 것을 위주로 매달 한 개씩만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제가 몰랐던 시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요절애상, 현대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 시인의 이름은 기형도. 그는 대중가수로 치면 김현식, 유재하, 김광석 정도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봄날은 간다,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영화의 제목도 그의 시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1989년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빈집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그의 시가 읽히는 현상과 현대시의 표본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빈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중략,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1월에서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월 21일 택리지, 사람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택리지는 동의보감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문학으로 승화된 비문학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이토록 큰 도움을 주어온 글도 드물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실학자 이중환이 30여 년에 걸친 현지답사를 토대로 쓰였고 1751년 영조 27년에 발행된 의미 있는 지리서이다. 숙종대에 벼슬길에 나아간 후 영조대까지 온갖 당파 싸움에 연루되어 유배와 해금을 거듭당한 그는 마지막 유배가 끝나자 전국을 유랑하며 지리, 경제, 사회를 연구하는 실학을 몸으로 실천한다. 이 책을 언급한 이유는 신분으로 사람을 구분하던 그 시대에도 스스로 자신을 바꾸려고 결심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에 있는 제 친구가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를 새삼 알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2월의 분야는 미술입니다. 2월 25일 백자 달항아리, 조선 사람들의 예술적 안목을 보여주는 불완전한 구형의 미. 달항아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여느 백자와는 결이 다름을 느낀다. 보자마자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건 둥근 모양의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백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달 항아리가 조선 백자의 정수로 손꼽히는 이유를 납득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난 크기이다. 달 항아리는 워낙 크기가 커서 한 번에 빚어 올리지 못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조립하듯 커다란 사발 2개를 위아래로 붙여서 만들었다. 이런 기법은 중국의 도자기 제작 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달 항아리와 같은 형태의 백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이라 더욱 소중하다. 예술은 그 시대의 수준을 증명한다. 달 항아리를 보며 우리는 섬세한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하며 남이 깨닫지 못한 예술성을 찾아내는 한국인 특유의 미적 감각을 재확인할 수 있다. 3월의 분야는 건축입니다. 3월 26일 묘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 정약용은 특히 둘째 형인 정약전을 어린 시절부터 잘 따랐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러나 각자 다른 곳으로 유배당했는데 정약용은 귀양 중에도 형에게 심적으로 의지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형인 정약전은 동생보다 20년 앞서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다. 차마 내 아우에게 바다를 2번이나 건너며 나를 보러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마땅히 우이도에 나가서 기다려야지. 조선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묘비명이 있을까? 정약전은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이 처한 고통과 슬픔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4월의 분야는 음악입니다. 4월 23일 최초의 음악 기획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열망이 예술의 가치를 높인다. 최홍철은 고려시대의 인물로 제25대 충렬왕 9년에 과거에 급제한 관리이자 문신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무려 14년이나 집에 머물면서 불교와 음악 그리고 의학 등의 연구에 매진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음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와 흔적을 남겼는데 한마디로 왕도 쉽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임금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실행한 것이다. 첫째, 전단원을 지어서 선승을 기거하게 했다. 둘째, 활인당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에게 의학을 나눠주고 의술을 베풀었다. 셋째, 중화당을 짓고 자주 음악회를 열었다. 이 세 공간은 모두 그의 소유였으며 게다가 그의 집 바로 옆에 지어졌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최홍철은 기록상으로 확인 가능한 한국 최초의 음악 기획자이자 작곡가였다. 그가 작곡한 자아동이라는 음악은 실제로 대악 후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가 음악을 선보일 때는 단순히 노래와 연주만 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무까지 직접 구성해서 요즘 말로 버라이어티 쇼 수준의 무대를 꾸민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열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이다. 예술의 수준은 인간이 욕구하는 열망의 정도와 비례한다. 최홍철도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5월의 주제는 문화입니다. 5월 6일 결, 개성을 나타내는 독창성의 산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비단결이라는 표현이 있다.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결이란 비단의 바탕에 나타나는 오래 짜임새를 말하거나 비단결처럼 곱다라는 표현처럼 눈에 보이는 상태를 말할 때 쓴다. 비단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곱고 부드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관용구처럼 자주 쓰인다. 결은 여러 가지 명사와 결합해서 또 하나의 예쁜 낱말을 이룬다. 이를테면 마음결, 숨결, 살결 등이 그것이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호의를 전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명사에 결을 더하면 보다 쉽게 고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결이 참 좋아. 언제 봐도 결이 다른 사람이야 등으로 표현해도 좋게 생각하는 감정이 충분히 전해진다. 그런데 왜 결은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마음이 느껴지는 걸까? 결이란 무언가 하나의 자신의 색을 입혀 오랫동안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결을 지키고자 한다면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생각을 키우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순수한 우리말인 결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의 주제는 다음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